서울과학기술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석사과정 2학기 김대국이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한 논문은 2024년도 카이에서 발표된 Algorithmic Ways of Seeing Using Object Detection to Facilitate Art Exploration입니다. 본 발표는 인트로, 방법론, 본 논문에서 제안한 어플리케이션의 디자인, 평가, 디스커션, 결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전에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은 크로스 디픽션이라는 문제로 인해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지의 다양한 스타일이나 표현 방식에 따라 인식 성능이 저하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최근 CLIP와 GLIP 같은 모델들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도메인에서의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의 적용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박물관에서도 적용되어 데이터의 검색 기능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SMK Explorer라는 객체인식을 활용한 박물관 관람 어플리케이션을 설계하고 이를 관람객들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GLIP 모델은 객체인식을 비전 언어 작업으로 재구성합니다. 이 모델은 이미지와 텍스트 프롬프트를 입력받아 문구와 이미지 속 객체 사이의 관계를 파악합니다. 디퓨전 방식으로 통합한 듀얼 인코더 구조를 사용하여 기존에 사전 정의된 어휘에 얽매이지 않고 더 풍부한 의미를 가진 그라운딩 박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또한 코코 데이터셋을 활용했습니다. 코코는 객체인식, 세부나 캡션 생성 등에 사용되는 대규모 이미지 데이터셋으로 32만 8천 개의 이미지와 80개 객체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은 일상적인 장면을 묘사하여 다양한 작업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본 논문에서 실제 박물관 소장품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객체인식 접근법은 사전 학습된 코코 데이터셋에 의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코코는 현대적인 객체에 중점을 두고 있어 전통 예술작품의 세밀한 모티프를 인식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술작품의 맥락에 맞는 사용자 지정 레이블을 통해 GLIP 모델을 활용한 대조학습 접근법을 적용했습니다. GLIP 모델에 최대 120개의 레이블을 정의해 입력하였고, 이 레이블은 단일 문자열로 모델에 제공되며 모델은 이미지와 가장 유사한 레이블을 매칭하여 경계 상자를 생성합니다. 이를 피플아트 테스트 세트에 적용한 결과 평균 정밀도는 0.56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이전 연구에서 보고된 0.36, 0.44보다 더 높은 성과입니다. 모델의 초기 적용은 코코의 80개 객체 카테고리를 기반으로 했으며 박물관 소장품에서 회화로 분류된 디지털 작품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 접근법을 통해 복잡한 장면과 불분명한 묘사 스타일에서도 다양한 객체를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현대적인 객체 카테고리에 편향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를 보정하는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콘 클래스 분류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아이콘 클래스는 시각예술의 주제와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해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박물관 소장품의 그림들에서 자주 나타나는 객체들을 분석하였으며 사람, 무기류, 음식 등 13개의 카테고리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논문에서 이제 제안한 어플리케이션의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네, SNK Explorer의 설계 개념은 이제 2D 웹 어플리케이션으로 제작되어 데이터에 대한 개요와 상세 정보를 모두 탐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정보의 계층 구조를 명확히 하여 사용자들이 관심 있는 주제를 기반으로 소장품을 탐색할 수 있었습니다. 사용자가 흥미를 느끼는 객체를 저장하여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탐색의 즐거움을 높였습니다. 네, 사용자가 탐색 시작 버튼을 클릭을 하면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정의된 13개의 객체 카테고리가 표시되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특정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해당 카테고리에 포함된 모든 객체가 나열된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사용자가 특정 라벨을 선택해 카테고리를 더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객체를 클릭하면 전체 그림과 더불어 상세한 메타데이터가 제공되며 그림 속 다른 객체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관심 있는 객체를 즐겨찾기 목록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저장된 객체들을 이용해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캔버스를 제공합니다. 이 캔버스는 달리 2 API의 아웃페인팅 기능을 사용하여 시각적 입력과 테스트 프롬프트에 기반해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사용자는 객체를 캔버스에 배치하고 크기를 조정한 뒤 텍스트 프롬프트를 입력해 자신만의 구성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결과물로는 자신만의 커스터마이징된 새로운 그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평가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본 어플리케이션이 SMK 익스플로어의 사용 전 참가자들에게 어플리케이션의 기능과 콘텐츠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시간 제한 없이 자유롭게 어플리케이션을 탐색할 수 있었으며 탐색을 마친 후 캔버스 화면에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섹션 종료 후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통해 참가자들의 경험과 객체 인식을 활용한 탐색에 대한 의견을 수집했습니다. 네, 평가는 시스템 로그, 인터뷰, 관찰 기록을 기반으로 진행되었고, 시스템 로그는 기술 통계 분석을 통해 평가되었으며, 인터뷰는 주제 분석을 통해 주요 테마를 도출했습니다. 총 22명의 참가자가 참여했으며, 이 중 9명은 남성, 13명은 여성이었고, 나이는 18세에서 59세 사이로 다양하였고, 국적도 14개 국적으로 다양하였습니다. 네. 참가자들은 SNK 익스플로어를 사용하는데 평균 4분에서 15분을 소요했으며 중간값은 8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탐색을 계속하고 싶거나 다시 사용해보고 싶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카테고리 화면에 도달한 후 평균 10초 내에 관심 있는 카테고리를 찾아 탐색을 시작하였습니다. 일부 참가자는 즐겨찾기 기능 사용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으며 캔버스 기능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대부분 객체 화면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 참가자들은 컬렉션에 포함된 다양한 객체 묘사와 모티프를 탐색하는 데 흥미를 느꼈습니다. 또한 참가자들은 자신의 개인적 관심사를 바탕으로 소장품을 탐색할 수 있었습니다. 평균적으로 6개의 카테고리의 객체를 즐겨찾기에 저장했으며 특정 카테고리에서 여러 객체를 저장한 참가자도 있었습니다. 12명의 참가자가 잘못 라벨링된 객체를 발견했으나 이러한 오류가 경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일부 참가자들은 모델이 왜 특정 객체를 다른 것으로 분류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며 모델의 시각성 유의성을 고려한 라벨링에 공감했습니다. 또한 몇몇 참가자들은 잘못된 라벨링이 탐색을 더 흥미롭게 만들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예를 들어 14번 참가자는 그림에서 AI는 기타라고 이게 나타냈지만 사실은 심장 수술이었습니다. 그런 게 좀 흥미로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네, 참가자들이 두 번째로 많은 시간을 보낸 곳은 캔버스 화면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그림의 맥락, 시간, 스타일 등을 생각하여 이미지 생성 과정에 대한 많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AI가 생성한 그림이 정말 좋아하는 예술가를 떠올리게 했다는 의견이라던가 이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결과 이미지에 대한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디스커션 파트입니다. 네, 머신러닝은 예술과 시각 문화를 경험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합니다. 대규모 소장품과 패턴을 탐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며 참가자들은 전체 그림 대신 객체를 중심으로 탐색하면서 세부 사항에 대해 더 집중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참가자들은 박물관 전시에서는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발견하며 머신러닝 모델이 감지한 객체를 기반으로 소장품을 탐색하는 경험을 통해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본 어플리케이션의 객체 라벨링은 총 120개 라벨로 제한했습니다. 이 제한은 시스템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객체를 라벨링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모델이 시각적 유의성 때문에 기타와 심장 수술 도구를 혼동할 수 있습니다. 미래 연구에서는 라벨 수를 늘리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잘못된 라벨의 비율도 증가할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기술 발전으로 라벨 수가 증가할 수 있지만 각 객체의 의미는 시간이 지나거나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시대의 의복이나 성별 표현은 현대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향후 연구에서는 성별 대신 의복, 머리 스타일, 연령 등을 기준으로 사람을 분류하는 새로운 라벨링 방식 등을 탐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참가자는 시스템의 라벨링 결과를 신뢰했습니다. 22명의 참가자 중 12명의 참가자가 잘못 라벨링된 객체를 인식했으며 이 중 대부분은 이러한 오류가 사용 경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일부 참가자들은 잘못된 라벨링이 오히려 자신의 해석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흥미로운 요소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렇게 참가자들이 AI 시스템을 신뢰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박물관의 전시와 어플리케이션의 몇몇 시각적 요소가 방문자들에게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둘째, 방문자들은 예술 분야에서 AI 시스템의 오류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에서 제공되는 풍부한 시각 정보와 탐색 중심의 기능이 이러한 신뢰를 높였습니다. 이는 올바른 라벨과 잘못된 라벨이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술 이미지는 종종 모호하게 표현되며 관객들이 해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컴퓨터 비전은 우리가 객체를 보는 방식과 미묘하게 다른 방식으로 객체를 인식할 수 있으며 이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본 그림에서도 이러한 객체들을 인식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벨하고 이제 AI 모델은 인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이 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조금의 작은 중앙에 있는 이제 바운더리의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벨하고도 이제 생각할 수 없을 수 있지만은 컴퓨터는 이러한 맥락적인 것들을 함께 이제 파악하여서 이제 벨하고 인식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간과는 조금 미묘한 다른 방식으로 객체를 인식할 수 있고 또한 이렇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캔버스를 통해 객체를 배치하고 조합하면서 예술작품의 맥락, 시간, 스타일 등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아웃페인팅 기능은 시각예술의 다양한 차원에 대한 학습을 촉진하는 도구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미래의 디자이너는 이러한 기능을 학습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객체인식 활용 디자인의 적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디자이너는 객체 인식을 위한 라벨 세트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박물관 큐레이터와 같은 전문가와 협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라벨링에서 일부 의도적인 오류를 도입하여 사용자가 스스로 반성하고 질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디자이너와 예술 교육자는 생성형 AI 시스템을 활용해 시각예술과 구성을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탐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컴퓨터 비전 기술, 특히 멀티모달 모델의 발전으로 디지털화된 예술 이미지에 객체 인식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평가 결과 객체인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웹 어플리케이션은 참가자들이 예술 작품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향후 연구에서는 드로잉, 조각, 사진, 비디오 등 다양한 매체에 이 기술을 적용하는 가능성을 탐구해야 합니다. 또한 예술사나 디지털 인문학 전문가와의 학제 간 연구 협력이 필요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